창작자가 스스로 법을 배우기에는 법이 너무 어렵고 불친절해요. 창작자가 법을 더 열심히 배워야 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왜 사람들이 법을 잘 모르는지, 왜 배우기 어려워하는지를 생각하고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BLSN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리사 김영준입니다. 변리사는 창작자를 법으로 돕는 직업입니다. 창작자가 새로운 걸 만들 때 혹시 다른 사람 창작물하고 너무 비슷해서 표절을 한 건 아닌지 판단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창작을 한 후에는 다른 사람이 창작물을 표절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변리사 안에서도 여러 분야가 있어요. 기계 발명을 보호하는 기계 변리사, 화학 발명을 보호하는 화학 변리사, 이런 식으로 변리사가 분야별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브랜드와 디자인 보호를 전문으로 하는 변리사입니다. 제가 어떤 분야의 창작자들과 일하면 즐거울지를 고민해봤는데 저는 브랜드랑 디자인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드와 디자인을 보호하는 변리사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진로를 정한 후에는 창작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먼저 그들을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당시에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미술학원을 다니고 복수 전공으로 산업 디자인을 배웠습니다. 그때 디자인을 배워서 지금 창작자를 이해하고 돕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에도 교양 과목으로만 법을 배울 수 있었어요. 법대 교양 과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점을 잘 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굳이 법대 교양을 찾아서 듣진 않는 것 같아요. 법이라는 게 학교에서 필수로 가르쳐도 이해하기 어려운 과목인데 선택적으로만 교육을 제공하고 있어서 창작자가 학교에서는 법을 배우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게다가 창작자가 스스로 법을 배우기에는 법이 너무 어렵고 불친절해요. 창작자를 보호하는 법은 이미 600년 전에 1400년대에 유럽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때 만들어진 법을 계속 수정해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이 너무 복잡해요. 게다가 법은 모든 사람이 법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운영이 되고 있어요. 디자인 보호법을 예로 들어볼게요. 한국에 디자인 보호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름만 보면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이게 내 디자인을 보호해주는 법인가 보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디자인 보호법에서 말하는 디자인은 과거의 디자인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제품 디자인을 의미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디자인보다 훨씬 좁은 개념입니다. 이런 식으로 법 이름부터 창작자가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용은 창작자가 더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창작자가 법을 활용하고 보호받기엔 어려운 환경입니다. 예전에 디자인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이 해주신 이야기인데요. 디자이너는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하면 횡단보도가 잘못된 장소에 있다 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무단횡단을 하는 위치에 횡단보도가 있었고 무단횡단을 하는 시점에 파란불이었으면 사실 무단횡단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도시 설계를 잘했으면 무단횡단이 줄어들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법이 더 쉬워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작자들에게 법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작자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또 스스로 창작자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면서 느낀 점인데요. 브랜드를 만들 예정이거나 또 실제로 운영하는 분들 대부분이 법무팀 없이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중견기업 이상 정도면 법무팀을 꾸리고 그 안에 사내 변호사, 사내 변리사를 채용을 하겠지만 대부분의 작은 기업은 법을 잘 모르는 직원이나 대표가 직접 관련 법을 공부하고 준비하고 대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을 직접 배워서 활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입니다. 브랜드를 예로 들어볼게요. 1년에 한국에서만 브랜드가 20만 개가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브랜드 100만 개가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럼 브랜드를 새로 만들 때는 내가 만들려는 브랜드가 다른 사람이 만든 브랜드 120만 개랑 겹치지 않는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브랜드를 다 만든 후에는 브랜드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상표권 같은 권리를 만들어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악의 없는 표절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표절을 당했을 때 적절하게 대처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인스타그램에서는 10장 내의 이미지로 정보를 전달해야 하다 보니까 더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다루지 못해서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쉐어X랑 함께해서 창작자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이라고 하면 속박, 제약, 제한, 금지 같은 부정적인 편견이 많잖아요. 하지만 창작자를 위한 법은 사실 창작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어디까지가 표절인지를 알아야 안심하고 창작을 할 수 있고 또 표절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창작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창작자가 법을 이해하면 하면 안 되는 행동 그리고 해야 하는 행동을 알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더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많은 창작자분들이 법을 이해하시고 더 자유롭게 창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